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븐솔루션 알러지 케어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ABO 하윤입니다. 감기보다 지독한 끊임없이 괴롭히는 증상들. 네, 보시면 수시로 재채기가 나고 맑은 콧물이 흐르고 코가 자주 막히고 또 눈 주위, 얼굴, 목 등이 가려워서 재채기, 기침을 계속하고 감기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 작고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가끔은 눈빛이 검푸르게 그늘져 있기도 하고 코 주변이 자주 가려우면 이거는 내 몸에 어떤 과민성 반응, 즉 알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민성 반응이 어떤 건지, 그리고 원리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가 허용할 수 없는 물질에 반응할 때 알레르기가 발생한다. 나무의 꽃가루나 먼지, 진드기 같은 물질은 환경 항원 또는 알레르겐으로 불리며 일반적으로 해가 없다. 그러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의 면역계는 알레르겐을 해로운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알레르겐에 노출되면 신체가 다음과 같은 면역 반응을 보인다. 신체가 알레르겐에 처음으로 노출된 후 백혈구는 항체, 특히 IgE 항체를 생산해서 향후 같은 알레르겐에 노출될 경우를 대비해 면역 체계를 준비한다. 꽃가루에 처음 노출된 경우에 외부로 드러나는 알레르기 증상은 발생하지 않지만 내부에서는 IgE 항체가 스스로 비만세포에 부착된다. 비만세포는 호흡기, 위장관, 피부에서 발견될 수 있는 세포이다. 꽃가루에 2번 이상 노출되면 이 알레르겐은 IgE 항체와 결합하여 비만세포에 있는 히스타민 같은 화학물질을 방출하고 콧물, 눈물, 재채기 같은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킨다. 피부 및 음식 알레르기 등 많은 종류의 알레르기가 있으며 피부 발진부터 구토, 설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 네, 보통 사람들한테는 좀 무해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서 과민하게 일어나는 게 과민성 반응입니다. 알레르기라면 먼저 살펴볼게요. 변형된 것을 뜻하는 그리스어 알로스에서 유래되었고,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특정 알레르기 유발 항원에 반응해서 과도한 반응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통칭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특정 물질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인데요. 특정 물질이라 하면 뭐 집 먼지 진드기라든지 꽃가루 같은 그런 어떤 특정 과민 반응을 일으켜서 비염, 천식, 심한 경우에는 아토피성 피부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도시와 산업화로 인해서 소아, 성인 모두에게 급증하고 있고 세계 인구의 약 20%가 한 가지 이상의 알레르기 질환을 나타내고 최근 10에서 15년 사이에 2배 가까이 급증을 했고 국내에는 600만 명 이상의 알레르기 환자가 있는데 저희 집에는 저희 아이, 남편까지 해서 100%입니다. 서구화된 생활 습관, 과학 패턴, 대기 오염, 각종 화학물질 사용의 증가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정상적인 항원 항체 반응을 한번 볼게요. 꽃가루라는 알레르기 항원에 우리 몸이 노출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 그 백혈구에서는 면역 글로불린, 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항원이 생성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통 정상적일 때는 항원, 항체 반응을 하고 난 다음에 침전이 이렇게 되고, 대식세포가 식균 작용을 해서 뭐 다 이제 사라지는 게 정상적인 반응인데요. 과민성 반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꽃가루 같은, 그다음에 진먼지 같은 어떤 그런 알레르기 항원에 노출이 되었을 때 우리의 백혈구에서 항체 IgE가 과도하게 생산이 됩니다. 과도하게 생성이 되면은 비만세포라고도 하고 비만세포라고도 하는데 남는 잉여의 IgE가 비반세포와 결합해서 민감성을 이제 높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그런 동일한 그런 꽃가루 같은 알레르기 항원이 침투를 했을 때 비반세포에서 독성 과립이 방출이 된다. 보시면 비반세포에서 히스타민 들어보셨죠? 히스타민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로스타글란딘 뭐 이런 약간 어려운 이름, 그다음에 류코트라멘 C4 같은 그런 매개 물질이 혈관을 이완하고 그다음에 혈관 투과성을 증가시키면서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어떤 반응을 그래서 보이게 되냐 하면은 우리 몸에 콧물이라든지 코막힘이라든지 가려 증상 같은 게 막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하게 내 몸에서 이런 어떤 항체가 만들어져서 민감성을 높이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음, 그런 대표 질환으로는 이제 비염,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는데 우리가 비염이 가장 흔하죠. 그래서 오늘 비염에 대해서 조금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4년부터 해가지고 2018년에 이르러서 인구 1만 명당 알레르기성 비염이 724명에서 1,400명으로, 그러니까 93.4%가 증가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천식이라든지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정체하거나 조금 감소하거나 이런 걸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치료 비용에 대해서도 꾸준히 이제 증가되었다는 걸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알러지 질환이 보면은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장관 알레르기라든지 식품 알레르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영유아일 때 어릴 때 좀 많이 발생을 했다가 이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천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좀 증가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뭐니 뭐니 해도 알레르기 비염이 이제 가장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10대 이하에서 사실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10대 이하가 굉장히 많다가 좀 줄어들면서 면역력이 높아지면서 좀 줄어들었다가 그래도 이제 좀 많다라고 볼 수 있는, 전체적으로 봐도 많고 남성, 여성 뭐 가릴 것 없이 그런데, 일단 10대 이하에서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많은 원인은 항원에 대한 감작이 주로 소화기에 일어나고, 또 이게 유전적인 소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어떤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유병률이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비염이라고 하는 것은 코 속의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채기도 하고 코막힘도 있고 콧물 등이 이제 과도하게 발생하는 이제 주로 알레르기성 그런 질환인데, 이 비염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축농증으로 조금 이렇게 이제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콧물, 뭐 맑은 콧물 이런 것들만 이렇게 흐르다가 가래, 인후통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발생을 하는 축농증으로 가게 되고, 이런 충농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염증이 몸에 많다는 거니까 또 감기에 걸릴 확률도 높기 때문에 사실은 비염 있는 환자들이 감기에 조금 더 잘 걸리기도 해서 많은 관리가 요구가 됩니다. 비염의 원인은 우리가 이제 계절성 과민 반응에 의해서 어떤 특정 시기에 발현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계절 때문에 생기는 것도 많지만, 사실은 요즘에는 그 통년성 과민 반응도 굉장히 많죠. 거의 많은데 1년 내내 지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집에 있는 어떤 그런 진드기라든지 그다음 곰팡이라든지 화학물질, 미세먼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1년 내내 지속되는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우리가 요즘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시사철 비염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비염을 그럼 꼭 치료해야 돼? 라고 봤을 때 비염이 없는 사람들은 비염이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잘 몰라요. 비염이 있는 사람들은 코골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자면서 무호흡증 같은 것들을 같이 이제 앓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었을 때 어쨌든 숙면을 방해합니다.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구강호흡을 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숙면이 방해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깨어났을 때 이제 늘 필요하죠.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에 있어서도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졸립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업을 할 때 집중이 안 되고 졸립고, 그래서 뭐 시험 성적도 잘 나오지 않고 이런 어떤 생활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비염은 반드시 초기에 치료를 잘 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왜 치료를 해야 되는지 뒤에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서울의 그 아산병원의 권혁수 교수님이 코세척, 식염수로 코세척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건데, 이게 비염이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효과적이라서 오늘 일단 이 영상을 볼 건데 조금 깁니다.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게 4년 만인지 5년 만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코세척 관련해서 업그레이드 하기보다는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제가 물을 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식염수 코세척에서. 그래서 그때 제가 다양한 각도로 코를 빼는데 푸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빨아 마셔서 하는 두 가지를 다 하셔야지 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렇게 한쪽 코를 막고 여기를 당겨서 이렇게 하면 콧물을 더 빨아 마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식염수 코 세척하고도 그렇게 빨아 마시는 과정이 있으면 훨씬 더 푸는 거 이상으로 식염수와 끈적한 코를 다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식염수 코 세척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250ml짜리 통들이 많이 팝니다. 그래서 어떤 걸 사셔도 상관은 없고 그냥 집에서 일반 소금, 뭐 천일염 이런 거, 죽염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꼭 식염수 코 세척 전용으로 나온 소금포와 이런 기구를 쓰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사신 다음에 요 물은 그냥 일반 정수기 물을 쓰거나 아니면은 생수 파는 거 사서 넣어도 되고 아니면 집에서 그냥 수돗물 끓였다가 식혀서 여기다 부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차가우면은 그냥 전자레인지에 한 30초 1분 들어서 약간 미지근하게 데피셔도 돼요. 수돗물 그냥 쓰시면 안 되고요. 아까 말했지만 집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보통 소금 쓰시면 안 됩니다. 불순물 때문에. 자, 그럼 물을 여기 눈금까지 넣고요. 이런 소금포가 모양은 다양하지만 요거를 이렇게 짜서 이 안에 아주 정제된 불순물이 없는 소금이 들어있어요. 요거를 여기다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뚜껑, 여기 대롱이 있죠? 요거를 여기다 이제 잘 넣고 요거를 잘 흔들어 주셔야 돼요. 그냥 대충 흔들고면은 이게 안 녹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녹을 때까지. 처음부터 미진물에 하면 잘 녹는데 어쨌든 이걸 해서 총 해서 나중에 한번 보셔서 여기에 가라앉는 소금 없는지 확인까지 하신다. 바로 넣고 급해서 바로 하시면은 이게 녹지 않은 물로 됩니다. 그래서 잘 흔든 다음에 하시면 되고 하실 때는 그냥 똑바로 서서 이렇게 해서 쭉 하셔도 되는데 더 좋은 거는 왼쪽 코 할 때는 왼쪽이 약간 밑으로 가게 오른쪽 할 때는 약간 밑으로 가게 하시면 효과는 좀 더 좋다고 되어 있는데 뭐 큰 상관 없습니다. 그냥 어쨌든 고개 들고 하지 말고 고개를 숙여라. 그리고 왼쪽은 약간 더 오른쪽은 이렇게 하시는 걸 더 추천을 해드립니다. 한쪽 코로 넣으면 반대쪽 코로 나오고요. 만약에 자꾸 목 뒤로 넘어가면은 소리를 이 또는 아 이런 소리를 내면서 하시면은 목으로 넘어가는 거를 막을 수 있어요. 코맹맹이 소리 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근데 보통 그냥 해도 목 뒤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하나만 넣으시면 되고 코막힘이 너무 심하거나 아마 누런 콧물 끈적한 거가 너무 많이 나오면은 이 소금 농도를 2배를 하셔도 돼요. 바닷물이 이거 4배거든요. 그러니까 2배 정도만 하면 좀 자극적이더라도 코막힘이나 이런 개선은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런 코가 계속적으로 몇 주 내내 나온다. 그럴 때는 여기다가 자일리톨 있죠? 자일리톨 껌 씹는 게 이빨에 치주염의 균을 억제하는 거거든요. 세균을 억제하기 때문에 누런 코 나오는 그런 분들은 이 안에다가 가루 있죠? 가루로 된 자일리톨. 크리스탈로 돼 있는 건 안 녹아요. 가루로 돼 있는 분말형 자일리톨을 한 티스푼 또는 2티스푼 이렇게 넣고 같이 식염수에 섞어서 하시면은 이 누런 코가 나오는 걸 훨씬 더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식염수에 자일도 섞인 제품도 따로 있는데 비싸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자일도 섞어서 쓰시면은 문제가 없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넣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서 반을 해주시고요. 반대쪽 코도 끝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PD 왜 웃어? 지저분해? 한 다음에 이 상태로 끝났다고 해서 누우면 막 꿀떡꿀떡 넘어가. 물론 삼켜도 되지만 깨끗한 식염수니까 하고 나중에 이렇게 고개 숙일 때 있잖아요. 제가 한번 숙여볼게요. 이렇게 했다가 하면은 지금 안 나오는데 주르륵 더 나올 때 있어요. 그래서 반나절 일하다가 갑자기 볼펜 떨어뜨려서 죽는다고 할 때 갑자기 두두둑 떨어지는 경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빼내는 게 중요하고 그 안에 막 썩어 있다가 누런색 끈적한 덩어리들 막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빼내느냐? 우선은 고개를 제껴서도 빼고 뒤로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서 제낄 때는 이제 고개를 이렇게 제끼고 한쪽을 막고 그러니까 양쪽을 다 풀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해서 고개에서 한쪽으로 틀어서 양쪽 다 풀고 이쪽도 돌아서 이렇게 하고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숙인 상태에서 계속 옆으로 돌려서도 이렇게 풀어내시면 돼요. 근데 이럴 때 완전히 숙여서 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완전히 숙이셔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은 왜 돌리냐면 이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기울일 때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쪽에 있는 거는 이쪽으로 기울일 때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각도하고 완전히 숙인 상태, 그리고 찌를 제껴서도 옆 이렇게 다양하게 빼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푼 다음에 푸는 걸로 나오는 구멍이 있고 빨아 마실 때 하는 구멍이 좀 따로 있어요, 코에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건 제가 이전 영상에는 안 올라갔지만 한쪽 코를 막고 이걸 당겨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쪽이니까 당연히 이쪽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반대쪽은 이쪽 막고 이쪽 코를 벌려서 이렇게 하고 숙여서도 이쪽을 돌려서 여기 열고 여긴 막고 이쪽도 돌려서 빨아 마시는 거예요. 돌려서도 이렇게 하시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풀 때는 안 나오던 그 끈적한 게 확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빨아 마시는 것까지 둘 다 하셔야지만 할 수 있다. 단 먼저 풀고 하셔야지 처음부터 빨아 마시면 물이 확 넘어가면 막 살에 들리고 막 기관지로 넘어가요. 그 기침간에 살에 걸린 거 주의하시면서 최대한 많이 풀어낸 다음에 마지막에 빨아 마시는 쪽으로 하시면은 푸는 걸 세게 풀면은 귀가 멍멍해질 수 있지만 빨아 마시는 거는 귀에 문제 없거든요. 그렇게 세게. 제가 왜 코를 벌리는지는 다른 영상, 비염 영상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코를 다 빼내시면은 너무나 깨끗하게. 네. 이 교수님 너무 설명 잘해주시죠. 자기 자신을 희생해 가시면서. 그래서 이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고, 지금 저희 스포너님께서 식이염수 코세척 하고 계신데 굉장히 효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비염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이 식이염수 코세척을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식염수 포세척을 하고 난 다음에 비강 분무 스테로이드를 뿌려주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15분 정도 후에 마르고 난 다음에 뿌리는 걸 더 추천하지만 나는 바빠서 나가야 된다. 그러면 바로 뿌리셔도 되고 코딱지나 피딱지가 생기는, 그러니까 조금 과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프레이드 를 뿌린 다음에 면봉에다가 그 눈에 바르는 항생제 안연고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코 안쪽에, 코 뼈보다 더 안쪽에 한 3일에서 5일 정도 골고루 바르면 웬만한 어떤 그런 비염 증상 같은 경우 좀 많이 치료가 된다라고 하고, 단 중이염 있는 경우에는 아까 이거는 압력으로 이게 코에 그 어떤 식염수 세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비추천하고 네티팟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사용하시면 되고, 귀에 물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한두 번으로 중이염이 발생하진 않지만 자주 물이 들어가는 사람의 경우에는 네티팟이라는 것을 따로 이렇게 구매하셔가지고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좋다. 이제 이렇게 그 앞에 권혁수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방법과 더불어서 식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그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피카오 프레토라고 그 우리가 도깨비풀로 알고 있는 산에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등산이나 어디 가다 보면은 옷에 이렇게 우리 도깨비풀 묻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어떤 식물이 있습니다. 이 식물이 우리나라에서는 해독작용에 좋은 약재로 지금까지 많이 쓰여 왔는데요. 현재 식약처에 면역 부분에 그 인정하는 기능성 원료라고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피카오프레토가 분말이. 그래서 저희 그 뉴트라이트 제품 중에서 엘도케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인데요. 개인이나 연구소들이 특정 원료에서 기능성을 발굴을 하고 인지 시험 및 동물 실험 자료를 식약처에 직접 제출해서 심의와 허가를 받아서 독점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인데 엘로케어가 그렇습니다. 우리 그 뉴트라이트에서 200개 이상의 식물 문화 연구를 시작을 해서 2002년에 1, 2차 생물학적 스크리닝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05년에 세 가지 식물의 최적 배합을 하면서 인체 적용 시험을 하고 2010년도에 세 가지 식물 농축물 기능성 개별 인정을 받고 2011년도에 출시가 된 제품이 있습니다. 엘로케어라고 있는데요. 어떤 세 가지 식물이었냐면은 200개 이상 중에서 선정된 게 세 가지인데, 앞서 보여드렸던 피카오프레토, 남미 지역의 국화과 식물입니다. 이게 과민 반응에 대한 기능성 허브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피카오프레토하고, 그 다음에 계피, 폴리페놀 등의 다양한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는 계피와, 그리고 우리가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비타민 C,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아세로라, 체리. 그래서 요 세 가지 식물을 선정을 해서 최적 배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용 시험을 거쳐가지고 엘로케어라는 제품을 만들어냈는데 이 제품은 미국과 한국에서 특허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10년 동안 연구하고 시중에 나온 제품이 있는데 이게 엘로케어인데 이 제품은 인체 기능 그 테스트를 했다고 했잖아요. 적용 시험을 했는데 하루에 1350mg씩 3일간 섭취를 했을 때 대조군과 그다음에 이 이제 피카오프레토 등 복합물 그러니까 계피와 아세로라 씨가 들어가 있는 이 제품을 먹었던 사람들 간의 이런 어떤 그런 차이점이 바로 보이시죠. 그래서 그 상태 수치를 보면은 이 제품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뉴트라이트 독자 개발 제품이고 또 개별 인정형 제품이기도 하고 천연 식물 주 원료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인데 저는 이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정말 100% 이상입니다. 그 비염이 시작이 되었을 때 마른 콧물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이 제품과 저희 이제 유산균을 제가 먹게 딱 되면은 심할 때에는 제가 한 3번? 이렇게 연달아서 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먹게 되면은 정말 콧물이 1시간, 1시간도 아니죠. 그 이전부터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데 증상이 싹 없어지면서 1시간이나 1시간 반 뒤에는 이 비염 증세가 금방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비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을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고요. 어, 뭐니 뭐니 해도 비염의 치료는 면역에, 내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있을 때 면역이 약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알러지 반응을 보이지만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역은 우리 몸 안의 초능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면역력을 높여야 되는데 높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잘 먹는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건강한 식습관이 핵심 요소예요. 그래서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 그리고 적절한 양의 그다음에 단백질, 프로틴, 그리고 또 저희 어떤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요 세 가지를 정말 좀 잘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로바이오틱스가 염증 개선에 염증을 개선하면서 피부 알러지, 질환 치료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는 이미 발표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아토피나 그다음에 접촉성 피부염 같은 염증성 피부 알러지 질환의 경우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염증 반응을 유도해서 증상이 악화한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그래서 면역 억제 기능의 균주를 선별해서 이런 어떤 테스트를 했더니 좋아졌다 이런 어떤 기사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런 균주 중에서 이제 어떤 균주가 있냐면은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밸런스 위드인이라는 그 제품에 보면은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 NCFM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 LA14 요런 어떤 균주가 들어있는 이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들어있지만 이런 균주가 확실히 들어있는 밸런스 위든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저도 엘로케어와 이 두 가지 제품을 같이 먹을 때 효과가 정말 금방금방 나타납니다. 그래서 알러지 개선에 아까 식염수, 포대착을 해도 좋고,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제품들을 같이 섭취를 하시면은 우리가 불편을 겪는 많은 어떤 알러지 반응을 금방 개선을 보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생활 환경 관리가 우선 되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머지 진드기가 없게 하려면은 어떤 침실, 어떤 커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55도 이상의 따뜻한 물로 우리가 세탁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청소를 할 때에도 헤파 필터가 있는 그런 제품들을 쓰셔야 되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 그 실내의 습도가 40에서 50% 정도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겨울철에 공기가 건조해서 가습기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습기 쓰시면은 지먼지 그 진드기가 정말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습기는 보통 이제 조금 사용을 자제하셔야 되고 실내 온도도 18도씨에서 21도씨 정도로 이렇게 생활 환경을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습도가 75에서 80%일 때, 그다음에 온도가 25도일 때
그 진먼지 진드기가 굉장히 잘 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요즘에는 침대 생활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진먼지 진드기용 매트리스 커버 사용을 추천드리고, 또 카펫, 천, 소파, 인형 같은 거는 가급적 없애는 게 좋은데,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인형을 없애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인형 같은 경우에 60도 이상의 세탁을 하시고, 또 이게, 아까 권혁수 그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냉동고에 하루 정도 보관을 하면은,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경우에 다 죽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하셔도 된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데 비염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엠버스피어 스카이, 이제,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희 엠버스피어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19가지 전항목 102가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감소한다라고 인증을 다 받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용 전후를 보시면 내가 과연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 많은 먼지가 알레르겐이 내 코로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알러지 증상이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비염으로 너무너무 많은 고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스카이에 대해서 한번 보실게요. 조금 더 실내 공기가 좋아진다고 한순간에 삶이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아침이 개운해지고 조금 더 안심하고 요리하고 조금 더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조금 더의 순간들이 쌓이면 생활이 바뀝니다. 엠모스피어 스카이. 더욱 강력해진 고성능 헤파 필터의 초미세 정화력. 언제 어디서나 앰모스피어 커넥트 앱으로 더 편리하게. 영국 알레르기 재단은 물론 유럽 알레르기 연구재단 인증까지 받은 공기청정기 앰모스피어 스카이. 엠모스피어의 변함없는 원칙과 신뢰로 좋은 공기의 기준을 또 한 번 높입니다. 좋은 공기만으로 생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엠모스피어 스카이. 네, 엠버스피어 스카이로 우리의 어떤 생활 환경을 조금 더 개선을 해보는 것도 추천을 당연히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뉴트라이트로 정말 토탈 솔루션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더블 X로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고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코 혈관에 어, 도움이 되는 어쨌든 그 카로틴 플러스 그 다음에 또 염증에 많은 도움이 되는 오메가3 그리고 밸런스 위드인 제품까지 추천을 드리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그 엘로케어 너무 강추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러면서 엠버스피어 스카이까지 하면은 우리 어떤 그런 토탈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어린이 같은 경우에 비염 치료를 더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데노이드라는 그가 있는데 비광 뒤에 그다음에 인투천장에 위치한 어떤 림프 조직 덩어리입니다. 이 그 아데노이드가 우리가 염증이 있으면은 비대가 됩니다. 비대가 되면은 우리가 흔히 왜 아이들이 입을 벌리고 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구강호흡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의 그 턱이 뒤로 후퇴하면서 얼굴이 변형이 되잖아요. 좀 보셨죠? 그래서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가 그 비염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내 아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쁜 얼굴이 좀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습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같은 경우에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있으면 빨리 좀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 이제 그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이제 비염 치료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수술 치료도 있고 뭐 약물 치료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수술 치료는 뭐 우리가 정말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잘 하지는 않지만 너무 나는 이게 힘들어 고생스러워하는 할 때에는 수술을 하면 좋아지나 이런 이유들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수술을 했을 때에는 시간에는 좋아지지만 코로 숨쉬기가 더 어려워진다든지 그다음에 코가 건조해진다든지 그다음 피곤하고 현기증이 생기거나 두통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들로 어떤 설명되지 않는 코막힘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간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지 어쨌든 이 비염이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근본적인 면역력을 높여야지 수술이 치료는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약물 치료에서도 우리가 이제 보통 대부분의 주위의 친구들이 보면 약물 치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항히스타민제로 하든지 그다음에 슈도 에페드린이라는 어떤 그런 약물을 쓰든지 그다음에 아까 스테로이드를 이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스테로이드가 사실은 이제 가장 요 약물 치료 중에서는 우선적으로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뒤에 조금 더 다뤄볼 거고요. 어쨌든 약이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항히스타민제를 먼저 사용할 경우에는 히스타민이라는 게 사실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 이게 어떤 혈관을 확장하면서 이제 발열 작용을 일으키고 또 부어오르는 것을 유발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뭐 목이나 어떤 이런 몸에 두드러기 같은 게 났을 때 이런 어떤 효과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는 일단 외부 침입한 어떤 그런 항원에 백혈구 같은 이런 항체들이 접근하기가 쉬워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꼭 필요하지만 과다 분비가 되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 두드러기 나면 사실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항히스타민제를 먹게 되는데 이 약은 부작용이 사실 있습니다. 드셔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너무 졸음이 와요. 피로하고 몽롱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시험을 앞뒀다 또는 내가 운전을 해야 된다. 기기를 조작할 때는 사실은 복용을 하지 않기를 권장을 하죠. 또한 이게 너무 장기로 복용을 하게 될 때에는 체내 호르몬 체계가 적응을 해가지고 또 히스타민이 원래 생겨야 될 때도 이게 생기지 않는 거죠. 생성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사실은 부모님들이 조금 꺼려 하시죠. 그리고 아까 두 번째인 약물 치료인 슈도 에페드린이라는 그런 약물이 있는데 이 약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문제가 됩니다. 이게 원래 그냥 혈관 수축제 용도이고 코막힘에 효과적인 그런 약물인데 근데 이게 원래 일반 의약품이었는데 이게 조금 중간에 뭐 마약 같은 데도 조금 들어가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흥분되고 뭐 불면증이라는 이런 부작용도 있는데다가 그다음에 심장마비, 뇌졸중 이런 어떤 많은 부작용들이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용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 중에서 이제 비강 분무형 이게 이제 약물 치료 중에서는 가장 우선시 되는 방법인데 사실은 권옥수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게 보통 처방을 하면은 부모님들이 어 스테로이드를 우리 아이한테 쓴다고 이러면서 조금 오히려 아이가 처방을 받아와도 부모님이 못 쓰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비강 분무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몸에 무해하다고 합니다. 다른 것에 쓰는 거와는 다르게. 그래서 오래 사용해도 내성이 생기지 않고 수면 무호흡증, 코골이를 방지하고 또 아데노이드 염증 치료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거는 딱 우리가 치료를 해보면 뿌려보면은 효과가 엄청 없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오랫동안 사용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요런 약들이랑 착각하면 안 된대요. 우리가, 비강 분무 스테로이드하고 이게 항우열제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광고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약품 있죠. 이런 것들 아마 주변에 쓰시는 분들 보셨을 건데, 요거는 쓰면은 코가 뻥 뚫리게 하기는 하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만 사용해야지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비강 부무 스테로이드하고 요거는 좀 다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코 세척 식염수를 하면서 스테로이드를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생활 환경을 개선하면서 이 엘로케어 제품, 이건 절대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산균, 밸런스 위드인으로, 내 아이의 비염과 또 내 가족, 내 남편의 그런 비염을 치료할 수 있는 제품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생활 환경 개선하면서 이런 것들로, 잘 치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